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총 3문제 준비했고요. 이 문제들을 통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문제를 뽑아왔으니까 이 3문제 오늘도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여러분 문제 풀어보고 이 강의 듣는 거죠. 선생님이 답을 먼저 제시하고 풀이를 할 거기 때문에 문제를 안 풀어보고 시청하는 친구들은 먼저 문제를 풀어오면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 강의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선생님 강의의 목소리가 너무 기계음이 섞여 들어서 아마 듣기가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의 시청하고 과제도 제출하는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 애들 너무 예쁘고 그래서 오늘은 더 카랑카랑하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녹음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조심해서 강의 이게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년 고2들이 9월에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일단 답은 2번이고요. 자, 볼게요. 20번. 가다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말해볼까요? 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더해볼게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이걸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으로 가볼게요. 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거니까 이런 최고급 노트북을 구매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취소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 가 성년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했대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나쁜 짓을 했지. 그랬으면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서 자신이 행위 능력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해두었습니다. 이게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죠. 동그라미 3번. 나에 관련된 거니까 나를 읽고 갈게요.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총 3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요? 확답을 촉구할 권리, 철회권, 그 다음에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 행사의 제한. 일단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요거는 미성년자보다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한테 해야 진짜 효력을 가진다는 거 포인트였고요. 철회권은 이 거래 상대방이 나 미성년자 너랑 거래 안 할래라고 발 빼는 건데 요건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거래할 당시에 이 얘가 미성년자였던 걸 몰랐을 때 가능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의 제한은 미성년자가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속임수를 써서 자기가 행위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게끔 속이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이거나 이런 경우에 기소권 행사가 배제된다는 거. 자, 그럼 동그라미 3번으로 갈게요. 고가의 자전거 판매자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한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하는 경우. 확답을 촉구할 권리고요. 이때는 미성년자 본인보다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한테 이걸 물어봐야 진짜 효력을 가진다는 것. 동그라미 4번. 미성년자와 거래했음을 나중에 알게 된 고가의 게임기 판매자가 계약을 철회한 경우. 철회입니다. 철회권이 나와 있고요. 이때 조건은 계약을 할 당시에 몰랐다는 거지 나중에 미성년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니까. 자, 이제 동그라미 5번은 용돈이 나와 있네요. 달에 가니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용돈 범위 안에서 내가 물건을 사는 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돈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처분이 허락된 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월드콘 사 먹고
그렇게 사 먹고 치킨 사 먹고 하는 것들을 부모님이 일일이 와서 취소하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2019년 작년에 고2 11월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16번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정 판단으로 옳은 것은 안녕하세요. 판매하고 있는 노트북이 마음에 드는데 고가라 직거래로 구매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땡땡땡 앞에서 거래합시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구입한 노트북을 사용해서 학교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미성년자세요? 네, 전혀 몰랐네요. 자, 여기서 답은 3번인데요. 전혀 몰랐다는 게 선생님은 눈에 먼저 들어와요. 방금 철회권을 수업해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래할 당시의 을은 갑이 미성년자였다는 걸 몰랐네요. 그리고 밑에 단서 조건을 보면 갑이 17세 미성년자고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갑과 갑의 부모는 얼마든지 이 고가의 노트북 계약을 취소하고 냈던 돈을 다시 받아올 수 있어요. 지금 사용했지만. 그래서 이게 불안하다면 을은 계약 거래 당시, 그러니까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던 걸 몰랐기 때문에 철회권을 쓸 수 있다는 거 여기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동그라미 1번. 갑과 을이 노트북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자, 계약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전에 계약 수업했을 때 이런 말 했던 적 있지. 계약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나중에 딴 말을 할까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지. 계약서 작성 여부가 계약의 성립과는 전혀 상관없다.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부모님의 동의 없이 갑이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한 거기 때문에 갑 또는 갑의 법정 대리인이 마음껏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취소 가능한 그 기간 동안. 자, 동그라미 3번. 갑의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갑의 부모는 갑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닙니다. 갑의 동의와 상관없이 부모님은 마음대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이 미어지지. 자, 동그라미 3번.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한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이걸 확답을 촉구할 때 갑보다는 갑의 법정 대리인한테 얘기를 해야 진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동그라미 4번.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이 철회권은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인지를 알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 보니까 이 대화를 봤을 때 을은 계약 당시 갑이 미성년자였다는 걸 몰랐네요. 그렇기 때문에 갑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건데 저희 취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 을이 먼저 계약을 철회시킬 수 있어요. 난 미성년자 너네랑 거래하는 거 너무 불안하다. 나 너네랑 계약 안 할래. 다시 노트북 돌려줘. 이렇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 약속을 어기게 되면 뭐 손해배상금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을은 나 너랑 거래 안 할래. 그냥 노트북 돌려줘. 이렇게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지금 노트북을 사용했거든? 사용했지만 이렇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없이 물건을 사서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돌려주고 계약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지 않아요. 노트북 돌려주고 원래 내가 줬던 금액 그대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럼 거래 상대방인 을한테 너무 불리하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치 3가지 있다는 거. 확답을 촉구할 권리, 철회권,
뭐 어떤 경우에 취소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배제되는지, 자,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8년 고2 9월에 풀었던 문제네요. 17번.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저는 며칠 전 미용용품을 파는 상점에서 부모님 몰래 100만원 상당의 미용 세트를 구입했어요. 집에 갖다 놓고 포장을 뜯어 조금 사용했는데 괜히 산 것 같고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17세 미성년자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답은 일단 1번인데 여기 이 제시문에서 좀 보이는 것들이 부모님 몰래 샀다는 거 그리고 17세라는 거.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고가의 물건을 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취소 안 하면 요거 그대로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미용용품 구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양 당사자한테 채권과 채무들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생기잖아요. 100만 원을 제때 주고 미용용품을 제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채권과 채무가 양 당사자한테 생기는데 그래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하게 된다면 지금 미용 세트를 이미 사용했거든? 사용했지만 사용한 걸 그냥 그대로 돌려주고 100만 원을 다시 받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미성년자한테 유리하도록 먼저 장치가 깔려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부모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직접 이 가게에 가서 계약을 취소하고 올 수 있어요. 자, 책임 능력 얘기가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3번. 이거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인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민법에서 책임을 진다는 건 손해배상금을 줄 수 있는가? 그게 좀 더 중요한데 만약에 3살짜리 아기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돌을 던져서 다치게 했을 때 이 3살짜리 아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지. 그래서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책임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내용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불법행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일단 이런 계약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얘기할 때는 행위 능력을 얘기하고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허락,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했을 때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 부모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계약을 취소하려면 미용 세트를 판 사람한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아니요, 위약금 물어줄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들은 그래요. 동그라미 5번. 구입 당시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속였다면 미성년자가 잘못했네요. 이런 경우에 본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만 부모님의 취소권은 유효합니다. 아닙니다. 둘 다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미성년자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때요? 저번 시간에 이론으로만 학습했던 것보다 문제를 직접 풀어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좀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죠?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선생님이 강조해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 문제 반복해서 풀어보고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